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일, 그 다음에 25일 날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해드렸고, 예상 형량,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그 입장문. 자, 이번에는요, 이번부터는 이제 위증 교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하도 신문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유튜브들도 다양하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판검사 못지않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은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가 자꾸 거짓말 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10배쯤 들으면 꼭 사실같이 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혼돈, 또 이 착오,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재명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지, 이번 시간은요, 자, 위증 교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최근 5년간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이 실형 또는 실형을 통해서 법정 구속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야당의 대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 일반인 같으면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법정 구속이다. 그리고 재판도 이거는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가 이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요. 그래서 사실상 벌금형은 거의 없다.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의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죄의 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 일반인 같으면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거의 100%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절절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이가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도 법은 또 조금은 알 거 아니에요. 조금은. 저보다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지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오기 어렵다. 자, 이러니까요. 예, 우리 박미수, 그 다음에 박망무석, 강영길, 요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격려 댓글, 고마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쫄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사실상의 양심선언이네요. 저는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녹취록이 3개, 4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녹취가 뭐예요? 녹취. 녹음한 거를 갖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받아 쓴 게 녹취잖아요. 이 녹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속기사들이 국회에서도 속기사들이 계속 쓰고 녹음은 녹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 녹취록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이 녹취록이 한 30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진짜 녹취록은 뭐냐? 나머지 2개는 이제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증 교사 했느냐 안 했느냐 볼 때는 이 2개는 가짜예요. 하나만. 그러면 뭐가 진짜냐? 바로 박정훈 의원이 틀은 거. 요게 진짜입니다. 박정훈 의원. 이거 합법적으로 자기가 수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정훈 우리 국민 TV조선 기자. 요 박정훈 의원이 틀은 거가 진짜고 나머지 2개는 가짜예요. 자, 나머지 2개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는 이제 자기 변호사가 김진성이하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재명이 지가 김진성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는데 아니 녹취를 하려면 녹자가 뭐예요? 녹음한다는 얘기잖아요. 녹화. 녹음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지가 A4 용지에다 쓴 거야. 소설 쓴 거예요. 말하자면 조작. 그래갖고 이거 개망신 당했잖아요. 법정에서. KBS까지 기자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제가 무죄를 주장하니까 KBS 기자가 그거 나 아닌데? 한번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녹음 파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이재명이는요, 거짓말하는 게 한두 선수라서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아. 그러고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요 3개의 녹취록 중에 2개 가짜를 가지고 여론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요. 최근만 하더라도 무려 4번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4번. 예.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4번씩이나 거짓말하는 걸 보면 본인도 이 위증 교사 아까 말씀드린 80%가 다 실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아주 중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4번씩이나 거짓말로 사기치는 걸 보면 본인도 이게 나를 죽이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왜냐? 이게 집행유예만 떨어져도 무조건하고 배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가 싸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25일이니까 지금 한 2주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김동연이는 자기네 편이니까 좌파니까 요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예, 이거 될 수 있다. 밀어붙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법조인들의 지금 해석을 보면 아니 되옵니다. 왜? 너무나 물증이 분명하다. 너무나. 그러니까 증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지가 위증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뭐 증거가 대수게 되는데, 우선요, 아니, 거기 최초로 PD가 이렇게 변호사가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인데 생전 처음 봤다.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PD 사측 문제, 이거는 대법원의 옛날 판결, 본인은 선고 유예를 받았고, 이재명이는 그때 150만 원짜리를 받았잖아요. 그 대법원의 판결이 맞는 거야. 요렇게 최초로 PD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법정에서. 그 다음에 김진성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내가 위증한 게 맞아. 딱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박정훈이 녹취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 목소리가 이 김진성의 녹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PD가 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차훈 판사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유차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성남 FC나 뭐,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방어권을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우 예외적으로 그 당시 그 사건에서 요 위증 교사의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데 상당히 소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도 소명이 잘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너는 유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확실하게 유죄가 맞게 떨어진다. 예. 유죄로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창훈이 그 당시 판결 내용이요. 요즘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요. 명확하게 제가는 가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뭐 절대로 다른 것들은 저는 뭐 더하기 빼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우파 광화문 집회가 100만이다, 50만이다. 그 제가 가짜가 아니라 하도 야당이 수십만 왔다고 거짓말 하니까 거기 맞대결 차원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게 방송 보고 이 지지를 보내는 그런 우리 자유우파들의 목소리를 보면 100만도 넘는다. 그럴 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100% 진짜만 방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최초로 PD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나중에 이재명이가 지가 뭐 이거 그 위증시킨 적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기자들 한 5명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 KBS 기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나야? 너 녹취록 좀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최초로 PD가 이게 2024년도 5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검사사치 사건.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 씨가 고소취하를 약속을 받고 김명량이한테 나를 주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위증을 지금 이게 이제 위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시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그러면서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다. 검찰이 그들에게서도 별도의 진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 얘기가 위증 교사가 맞다. 예. 요렇게 주장을 했어요.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때 이재명이가 고개를 들어갖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이 최초로 이 PD의 발언을 멍하니 쳐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멍하니.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요. 이 검사 사측 녹음 테이프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제작에 관여한 바도 없고 경위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제보받아서 발표만 했다. 이런 식의 진술서를 썼다고 이제 검찰이 들이밀으니까 법정에서요. 최초로가 뭐라고 했느냐.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김진성이는 뭐라고 했느냐.
김진석이는 이 최철호하고 김 시장이 이재명 자기를 검사사 측에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를 했다라고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했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 이런 녹취록을 오늘 또 지금 내가 SNS에 올렸잖아요. 올렸지 않습니까? 요게 참 기가 막힌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김진석, 아까 이 정도면 이제 최철호 PD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재명이 경악스럽구나. 이게 아실 테고.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재판에서 김진석이가 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녹취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요.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가 위증을 요구한 게 맞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위증하라고 요구를 안 했으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김진성이 얘기해요. 본인은 성남에 거주하고 그리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에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가 반복적으로 압박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요 압박성이 바로 뭡니까?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요. 이 김진성이가 이제 사업가로부터 뭐 돈 3천 몇백만 원 받아먹은 거, 요거를 어디서 캐가지고 너 이거 돈 받아먹은 거 내가 그냥 확 다 폭내버릴 거야. 요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김진성이가 김인섭이하고 또 친해요. 김인섭이가 친해갖고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 백현동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이재명한테 이거 찍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런 게 말하자면 성남에 거주하고 사업도 운영한다. 본인 사업에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녹취 속에 말이죠. 녹취 속에 직접적으로 이재명의 목소리가 거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저렇게 해대는 겁니다.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요. 얼마나 참 뻔뻔스럽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물적 증거가 바로 뭐냐. 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이게 최초의 사례잖아요. 이재명의 대장동이든 재판들이 많지만 이 이재명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물적 증거는 이 녹취록이, 위증기사 녹취록이 유일한 거예요. 최초로 나온 유일한 거.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철호와 김진성의 자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유창훈 발언이에요. 유창훈이가 이거는 아주 다툼의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상당히 소명이 됐다. 이거는 단순하다는 거하고 왜 증인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 이 자료도 3,000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6권.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니까 금방 이거 한 대시간이면 다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판사들이 또 이걸 잘 읽잖아요. 읽는 거. 판사나 검사할 때 읽는 거 싫어하면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창훈이가 그럼 뭐라고 했느냐? 소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 소명이 됐다. 이 얘기는요, 충분하게 납득이 간다는 얘기냐. 소명이 됐어. 이해가 가. 왜 이재명이가 유죄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적인 용어로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개연성, 그런 죄를 범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월적 개연성이 강할 때 소명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명되었다는 말은 범행위, 즉 범죄 행위가 한 60, 70% 정도는 다 이해가 되게끔, 이재명이가 죄가 진 게 맞네. 위증 교사한 게 맞네. 요렇게 물적 증거하고 검찰의 법리 해석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보다도 더 센 용어가 증명이 되었다. 이 얘기는요,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죄를 확신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됐다는 걸 때 증명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죄가 100%야. 이렇게 본다면 소명은 한 60, 70%를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창훈의 발언.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창훈이가요, 그 당시 이제 영장 개가지고 우리 우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요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요거는 소명이 많이 됐어요. 이 얘기한 것은 결국 오늘날 그 당시에 이제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덕을 본 것 같지만 그 당시 요 유창훈의 요 발언이 지금 오늘날 위중교사 이 재판에는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절절 내가지고 오늘 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위중교사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이미 제가 최근에 이제 기억하는 거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한 4차례 정도가 돼요. 왜냐? 최종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하잖아요. 최후 진술할 때도 나는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기억나는 거, 이거 인식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기억을 만들어줬어요, 이재명이가.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이게 A4 용지에다 써줬잖아요. 이렇게 진술해. 이렇게 기억난다고 해. 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KBS하고 짜고서, 이게 짜고서 자기를 주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기억난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1, 2, 3심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된 무죄 판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지사를 유지하게 됐고 경기지사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고 이게 무죄가 됨에 따라서 결국 이재명이가 두 번째로 또 선거에 나오고 2027년도에 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피해자 범죄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중 교사와 관련해서 이 김진성의 발언 그리고 유창훈의 발언,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지금 이제 지금 이런 그러니까 가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 플러스 이제 알파 최후 진술 이게 이제 제일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 예. 최후 진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느 정도로 거짓말 잘하냐. 이게 백현동 얘기할 때요. 뭐 좀, 주제는 좀 다르지만은,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 내가 혀가 꼬였다 했잖아요. 아니, 거짓말하는 게 혀가 꼬이는 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얼른 바로 고쳤어야지. 막판 최후 진술할 때, 이 백현동 그 선거법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혀가 꼬였어요. 아이고, 이 정도로 뻔뻔스러운 인간이에요. 아니, 제가 인생 살 만큼 저도 살았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우니까 아까 그러니까 최순호 PD가 경악스럽다 했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혀가 꼬여서 국토부에 압박, 국토부 압박받은 거하고 혀 꼬이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정도로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6장짜리 또 최후 진술 진짜 진술서를 써서 냈잖아요. 16장짜리 A4 용지 16장인데 지가 직접 손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16장 거짓말 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쓰면 16장이나 쓰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최근에 한밤중에 위중 교사는 실패했다. 그런데 왜 성공도 안 하고 실패했는데 나를 죄인으로 보냐? 예,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또 양이 안 차니까 왜? 이게 양이 안 찬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겨낸다는 얘기는요. 본인이 위중을 교사했다라고 실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중 교사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오늘 또 위중교사했다는 통화의 일부를 빨간 아재님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사람, 김상진 대표죠? 예. 빨간 아재, 김상진 대표. 이제 용산 삼각지 딱 지키는 우리 자유우파. 지금 이것도 구독시켜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아재가 편집한 거다. 이게 빨간 아재가 이제 윤석열 마지막 사선을 시킨다. 그래서 이 민노총이라든가 이 좌파들, 윤석열 탄핵, 이 세력들이 용산 대통령실 진출하는 걸 막는 마지막 최후의 GOP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빨간아재 김상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여기다 갑자기 또 느닷없이 지금은 빨간 아재를 갖다 붙여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수사도 엉터리. 판결이 유죄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판결도 엉터리. 왜? 빨간 아재가 편집한 녹취록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럼 빨간 아재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빨간 아재가 편집했다. 야, 이런 아주 더러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더러운 거짓말을.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위중교사 해갖고 안 먹히니까 이제는 빨간 아재, 김상진 대표, 친윤, 김상진 대표가 편집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개딸들한테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조잡스러운 인간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최후 진술, 16장짜리, 심야 SNS, 실패한 거. 이번에 이제 빨간 아재
녹취 편집한 거. 이게 4번씩이나 지금 최근 한 3일, 3, 4일간에 매일같이 3, 4일도 아니죠. 한 2, 3일 만에 매일같이 하루에 한 2, 3번씩 내놓고 있는 거예요. 위증교사. 그러니까 지는 죄를 지은 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죄 지은 게 맞아요. 그래갖고 죄 지은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안 졌다고 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혀 꼬였다 했잖아요. 혀 꼬였어. 혀 꼬인 것보다 이게 더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왜 아니 지금 그 영창에 가 있는 왜 빨간아재 김상진 대표를 얘기하냐 이 말이죠. 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얼마나 옹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 끌어들여갖고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요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최근만 해도 4번이나 자폭행위, 양심선언한 거나 이건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녹취록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대표적인 녹취록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이 거. 박정훈이가 깐 게 진실된 녹취록이에요. 위증을 교사하는 게 딱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녹취록은 바로 뭐냐? 지 변호사. 이 위증 교사의 변호사가 누구냐? 신재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신재연 변호사는 광주 출신의 이 변호사인데 건국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LKB 소속 변호사로 했어요. 한동안 이 좌파들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법인이 LK 법인이잖아요. 이 LK 소속 변호사를 하면서 요거를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재현 변호사는 내가 한 녹취록, 요걸 가지고 내가 무죄야. 얼마 전에 이거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김진성이한테 논술서, 진술서를 써서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래갖고 둘이서 상의했지 않습니까? 김진성이하고. 예. 그래갖고서 이제, 요렇게 위증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정말 위증을 이재명이가 교육을 시킨 대로 제대로 딱 머릿속에 이걸 암송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연재가 이 김진성이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하는 내용을 보면 위증이 아니라 진짜로 KBS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덕량 시장하고 둘이 짜고서 이재명이를 주범으로 모르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위증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통화 녹음이 바로 신재현 변호사하고 김진성과의 통화 녹음. 이게 두 번째 녹취록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테스트, 리허설 하는 거. 자기가 위증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 신재현 변호사 또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예, 교육. 이재명이가 교육시켜. 그 다음에 신재현 변호사 또 교육 확인사살. 요 확인사살은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녹취록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녹취록의 경우에는요, 아예 이거,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요? 맨날 검찰 욕할 때,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 조작했다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소설과 조작은 누가 선수냐? 이재명이 본인이 선수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아까 이제 신재현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과의 통화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어야 이게 실제적으로 녹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 세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아예 녹음 파일이 없어. 그래갖고 이 세 번째 녹음 파일에서도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조일관 이거는 KBS하고 짜고 친 거야.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이건데 녹음 파일이 없이 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녹음 파일을 틀면서 녹취 파일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KBS 기자 하나 부르자 해가지고 이석재 기자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거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이석재 기자가 아니 내가 그때 초임 기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높은 기자들이 있는 데서 간부 선배 기자한테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최초로 PD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높은 PD인데 경륜. 그러니까 초짜가 어떻게 거기 끼느냐. 그리고 나는 그런 거 기억도 안 난다. 하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녹음 파일 좀 한번 틀어봐. 하니까 녹음 파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조작했으니까 없지요. 요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야, 이런 인간이 뻔뻔스럽게 무슨 뭐 국가를 논의하고 국민을 논의하고 무슨 뭐 법치주의를 논의하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고 김건희 다 특검을 얘기하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 이게 이재명의 민낯이다. 이재명의 정체다. 피가 할아버지부터 잘못된 피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 아들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약한데 지금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녹취록 3개 중에 2개는 가짜다. 하나는 거짓말, 위증하라는 대로 위증을 제대로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녹취록이 되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녹음 파일이 있는 거고, 하나는 아예 녹음 파일도 없이 아예 생으로 조작한 거가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가짜다. 그리고 유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본인의 목소리가 있다. 본인의 목소리. 그리고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진성의 또 이 증언이 있다. 예, 증언이 있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마저도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7, 80%, 60, 70%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유창훈이 발언, 그 지금 유창훈이 발언 인고협자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인다면은 이게 김동현이가 판사잖아요. 근데 김동현이는 좌파 판사지만 좌우 배석 판사는 좌파가 아니다. 실력 있는 판사다. 그러면 이 판결문을 쓰고 있는 판사가 누구냐? 안근홍 판사라는 거예요. 안근홍 판사, 주심 판사. 주심 판사가 이거 쓰는데 이 사람이요.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이제 연수원 44기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고요. 그 어려운 김현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게 김현장 변호사들이 좀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김현장에서 또 변호사를 하다가 이게 지금 판사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수한 검사 그 사시 합격자. 그리고 김현장 아무나 못 가잖아요. 예. 김현장에서 또 훈련이 잘 돼 있는 판사. 예. 그래서 이 88년생인데요.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또 공주 사대부 출신이에요. 자, 근데 뭐 충청도라고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창훈이 대전고등학교 나왔다잖아요. 권순일의 후배. 아니, 저도 뭐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이거 그래갖고 이게 좌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사람은요, 공주사대 부설고등학교, 공주사대부는요, 이게 전국에서 인재들이 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는 시험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재죠. 그러니까 서울법대에 나와가지고 연수원 44기인데 사법시험에 굉장히 우수하게 합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안근홍 판사가 굉장히 원칙에 강한 판사다. 자, 요 판사가 지금 판결문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날만 새면 시간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요. 요 박정훈 그 의원, 박정훈 의원이 깐 요 4분짜리 녹취록, 요거가 진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녹취록에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이가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주로 내가 타결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갖다가 조금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검찰도 나를 숭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여기서부터 거짓말하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김명랑 시장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이 다 지났잖아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재명의 목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이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는요. 나중에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데서도 보면 이게 재판 그리고 수사에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XS같이 약긴도 어마어마하게 약은 인간이에요.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위증 교사 위증 재판에서는 기억이 제일 중요하다. 기억에 나는 대로만 얘기하지 기억에 반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사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요걸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올린 페북의 글도요.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했잖아.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동영상을 쇼츠를 올려놓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김명남 시장님이 돌아가셨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월도 다 오래된 거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집요한 위증 요청으로 김진석 씨는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느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위증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 녹취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만 얘기했다. 녹취록은 짜집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말은요, 녹취록에,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기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진실을 얘기해달라. 이 얘기는 한마디도 이 녹취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이렇게만 했지, 진짜 진실을 얘기해.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김진성이한테 기억나지 않아도 네
기억은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만들어준 이게 변론 요지서잖아요. 내가 만들어주는 대로만 얘기해. 그게 네 기억인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위증 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 박정훈 의원의 요 4분짜리 녹취가 제일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된다. 예. 그야말로 처음으로 각종 지금 재판에서 이재명의 직접 목소리가 들어간 최초의 중대 사안이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